자, 내가 이 마음 챙기는 공부 278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번호 67 해놓고 갈로 6번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이제 할 차례. 지금 이제 이 경전에 대한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하는 경구에 대해서 이제 해석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내버려 둘 때 차례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초심자가 머리털을 마음에 잡돌이할 때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하여 이 마지막 부분인 오줌에 이르러서 멈춘다. 그러니까 32가지 부분이죠. 머리털이 시작해서 오줌 부분까지 이렇게 멈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줌을 마음에 잡돌이 할 때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 하여 이 처음 부분인 머리털이 이리까지 멈춘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 할 때 어느 부분들은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에 잡돌이 하는 일을 지어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3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구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보면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요 머리털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 170% 뭐 나옵니다.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도 가득 차 있음을 반주한다. 이 몸에는 처음에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삭갈, 살, 힘줄 이렇게 쭉 가고 끝에 가지고 오줌 등이 있다. 이런 32가지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8페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차례대로 절매는 뭔가 머리털부터 해가지고 오줌이 이래서 멈춘다. 다시 오줌이 시작해서 거꾸로 가서 이제 머리털이 멈추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 이미지가 어떨 때는 그 신체의 32가지 부분 이미지가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다. 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만약 이 공부를 한다면은 인체 도감을 갖다 놔놓고 32부분을 보는 거죠. 보고 하면은 훨씬 잘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인체 도감이 없었을 거라 봅니다. 부처님 당시 무슨 인체 도감이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인체 그 부분을 스케치 하신 분 있잖아요. 다빈치인가? 이번에 이게 인체 부분을 스케치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중색이 있더라고요. 얘기하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신체 부위를 이렇게, 할 때는 방법은 뭔가 시체 써가는 과정이라든지,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니까 이거는 인체 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말로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꾸 외우게 하고 이래 했을 거예요. 그럼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인체 도감을 갖다 놓고 눈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외우면 이미지가 금방금방 떠오를 것이다 이게죠. 얘기하자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주석서를 달면은 새로운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주석서를 달아야 될 것이다. 얘기하자면. 저는 논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예. 훌륭한 논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현대판 논사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만일에 주석한다면 이거 붙일 수 있죠.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 그런 겁니다. 마음에 잡돌이 한다 하는 건 마음이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할 때 어떤 부분들은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에 잡돌이하는 일을 지어야 한다.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죠. 두 부분이 나타날 때는 그 중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하나를 마음에 잡돌이해야 된다. 더 분명히. 근데 우리 이제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자비수관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분들은 심장 뛰는 게 보인대요. 심장. 그 다음에 콩팥이 보이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몸에 건강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그게 몸에 건강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런 게 보인다 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는 심 안에 관계되는 거죠. 마음이 눈이 있어요. 눈을 감았는데 뭐 보인다.
심만이에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아, 그러는데 그게 특정 부위 심장이 보인다는 의미는 그분이 혹시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보이든지 그런가 그런 거는 관계없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관계없고 저도 이제 심장이 보이길래 한번 잡아봤어요, 손으로. 미얀마 수행할 때 신기하니 그거 뭐가 보이나 하고 탁 잡았는데 꽉 쥐니까 터질 것 같았는데 손을 놨어요. 심장, 콩팥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파사나 수행하는 그런 게 보여요. 날마다 앉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만 보다 보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아예 이제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 다 외우도록 하잖아요. 그런 게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호주 멜번에 이제 우리 센터가 있어요. 보리말 센터가 하나 있는데, 정한성 보살님이 거의 센터장이에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은 우연하게 제가 자비수강 강의하는 것을 BTN에서 아마 강의했던 그걸 보고 따라 함으로 자비수강 속에 따라 했는데 늘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몸이 나았어요. 그러고는 그걸 기회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된 거죠. 수행하게 됐는데 그때 한 번은 초청하기를 그래 호주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전 센터 할만 하겠다는 생각했어요. 집이 커요. 근데 두 네만 딱 살아요. 자식들은 얘기 들으니까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호주에 왔었는데 교육 다 시키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 생각했는데 그냥 눌러 앉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 딸들 다 시집가고 장가 다 가고 이제 손주 보고 이럴 정도인데 근데 이제 집에 있을 땐 딱 두 네만 있으니 그 큰 집에 두 네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불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정진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근데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센터와 정진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상하게 심장을 자기가 끄집어내가지고 이분이 계속 물로 씻더니 까만 물이 검었으니까 계속 씻어내더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정한성 보살 가만히 듣고 있다고 그 참 이상하다. 왜 심장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지? 그럼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가서 심장 검사했는데 놀랍게도 바늘구멍만한 게 구멍이 나 있더래 심장에. 근데 힘을 못 쓴 거야. 얼굴이 창피하고 조금만 일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숨이 가쁘고 이랬더니.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딱 메워보는 순간 건강해졌어요. 이번에 얼굴이 화색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수행을 뭐 하나 했더니만 차 명상을 갖고 수행 일기를 한 번씩 한국 올 때마다 노트에 다 적어서 가져오는데 차 명상을 갖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차 명상 갖고 있는 수행을 제일 많이 해요, 이분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계속해서 마음의 잡들의함을 통해 본산매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심장이 나타나거나 콩팥이 나타나거나 뭐가 나타난다 이게. 그 이미지가 나타나면 그 이미지를 붙들고 잡돌이 한다. 이미지 떠올려서 놓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럼 이런 걸 계속 하면은 뭐냐면 본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는 방법을 자세히 얘기했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수행이 서양에서 만든 수행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뭔가 카피한다 그러나 그걸 이름이 있던데 카피하는 명상이라든가
아이고, 다른 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 만든 건데, 예,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했겠죠. 그 카피 말고 무슨 용어가 있던데. 아이고, 왜 생각이 없다. 자, 그렇다고 생각 떠오르면 또 얘기할게요. 자, 179페이지, 68 갈로 열고 7번 갈로 닫고. 자, 본산매로서 하는 얘기. 이렇게 하면 이제 본산매는 뭐냐, 이랬죠. 자, 본산매에 상대되는 말은 이제 찰나산매, 근접산매가 있어요. 근접산매는 뭔가 하면은 산매와 비슷한 경계를 얘기해요. 본산매와 비슷하지만 본산매는 아니에요. 근접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본산매는 이제 초선정부터 본산매라 그럽니다. 초선정부터. 네. 자, 본산매로서 하는 말에 대해서 본산매에 들은 부분으로서 머리털 등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 본산매에 든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머리털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심장, 콩팥, 머리가 쭉 32가지 부분을 계속 이제 외우고 역으로 또 이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떠오를 때는 고도의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지가 떠오를 때는. 그 수행하다 아침에 나타났다. 고도 집중될 때거든. 그 대상이 고도의 집중이 될 때는 벌써 몸이 이완이 되는 상태예요. 얘기하자면. 집중되기 때문에 그는 집중의 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고요 상태가 오면서 본산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 심장에 이제 이미지가 떠올랐다. 심장을 계속 잡돌이 한다거나 붙들고 있다. 그러면 심장을 딱 체크하고 있는 첫 번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중에 심이 찾을 심자 딱 붙드는 거죠. 그걸.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숙고한다. 그럼 머리를 막 서서 숙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계속 붙들고 있다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알아차는 힘이 아주 깨끗하다 해서 이 5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초선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 각 부분에 대해서 본삼이 든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본삼이 들어간다. 이건 지혜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삼매를 얻는 방법. 자, 73 해놓고 봅시다. 8에서 10까지 나네요. 자, 3가지 경우로서 하는 게 봅시다. 높은 마음과 청량함과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능숙함을 다룬 3가지 경은 정진을 삼매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다음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정진을 삼매와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높은 마음과 청량함과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능숙함 이런 3가지죠. 이 경이라 하는 건 3가지 경계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정상심이라 하는 건 마음이 계속 높아가는 가는 거죠. 청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번뇌가 안 일어나면 청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칠각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경계는 정진을 삼매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깨달음 구성 요소는 보면 칠각기, 각지를 가는 깨달음의 요소, 깨달을 수 있는 인연,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74번 봅니다. 비구들이요.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는, 이건 이제 정상심입니다.
때때로 세 가지 표상을 마음이 잡도록 해야 한다. 때때로 삼매 표상을 마음이 잡도록 해야 된다. 세 가지 표상은 세 가지 정도네요. 세 가지 그 이미지를 마음에 잡도록 해야 된다. 붙들어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삼매 표상을 마음에 잡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의 고요함, 삼매는 마음의 고요함 상태가 오는데 마음의 고요한 상태 또 하나의 그 이미지예요. 그 표상을 말할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정진의 표상을 마음에 잡도록 해야 돼. 내가 지속적으로 정진한다 하는 스스로 알아야 돼. 압니다. 그럼 그런 것을 시간차가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도 마음에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 때때로 평온의 표상을 마음에 잡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건 평온이라고 마음이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 그런 상태의 이미지가 나타나면은 그걸 딱 붙들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정진, 그 다음에 평온, 삼매 이런 건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전부 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삼매도 마음의 현상이고 정기도 마음의 현상이고 평온도 마음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표상이네요. 세 가지 표상을 마음에 잡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삼매, 정진, 평온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표상이란 말을 썼죠? 이미지잖아요. 나타내는 상이니까 나타나는 이미지를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고요한 상태는 대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앉아 있는데 진짜 고요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고요한 상태가 나타나면은 그 상태가 마치 이미지화 되듯이 보인다고 보면 돼요. 표상이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어느 순간 마음을 딱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마음을 희한하게도 고정 딱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딱 되면은 이제 고요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멈춰야 되겠다면 딱 멈출 수 있어요. 수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정진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던 시간차 없이 하는 거죠. 지속시키는 걸, 지속적으로 가는 걸, 멈춤이 없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해요. 평온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이 까라는 것도 없고 뜨는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이미지화돼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비구들이요, 마냥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삼매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 하면 그 마음은 자체 게을러질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삼매, 고요함만 붙들고 있으면 그렇다, 이거죠. 비구들이요, 마냥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정진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 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들떠버릴 수가 있다. 그럼 이 들뜨는 걸 이렇게 잡아주는 게 바로 삼매입니다. 비구들이야 마냥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 오직 평온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 하면 그 마음은 자칫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라는 삼매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죠. 그럼 세 가지 다가 서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진만 들뜨기 때문에 그런 삼매가 붙들어 주는 거고, 삼매만 있으면은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 게으름 막아주는 정진이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가 오면은 마음이 평온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뜨지도 않고 알아서 그런 상태에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이게 번뇌를 소멸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삼매가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주 좋아요. 예.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네요. 몰랐던 사실을 많이 얘기를 해주네요. 특히 이 세 가지 표상을 마음에 잡돌해야 된다. 마음에 딱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구들이요, 그런 날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높은 마음을 닦는다 하는 이 높은 마음은 향상심이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는 마음이, 정상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때때로 삼매의 표상을, 정진의 표상을, 평온의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그때 그 마음은 부드럽고 적합하고 빛나고 부서지지 않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에 든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아마 본삼매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한 것 같아요. 야, 멋있습니다. 자, 마음이 부드럽고 적합하고 빛나고 부서지지 않는다. 아주 좋습니다. 예. 비구들이여 이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위 없는 천량함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천량함이라 하는 것은 열반이나 오염원의 방해들이 깔아앉는 것이다 하고 주석을 했어요. 이것도 멋있네요. 청량하다 하는 건 시원한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요. 예. 제가 이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화장실만 가면 시원한 거예요. 미얀마는 날씨가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크지도 않는데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날 가면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 봤어요. 이 시원함이 어디서 오는가? 바깥에서 온 것인지 딱 관찰해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내 몸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래 딱 이제 밀어내기 하기 위해서 딱 앉으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내가 집중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몸에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부는 거예요. 그 더운데 시원해. 그냥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러니까 그 많은 이제 우리는 한국 스님들도 있고 외국 스님들도 있고 이러는데 현엄 스님 그때 통역을 해줬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 영어로 통역해주고 얘기는 제가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노 스님한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수행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은 현엄 스님이 영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줬어요.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해요. 예, 그 스님이 입적을 하셨지만 한 번은 그러더라고. 너 수행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스님들은, 다른 수행자들은 전혀 그런 거 나타나지 않는데 스님만 특별한 그런 이상한 현상들 왜 생기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스님이 그거 잘못됐다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죠? 코칭 해주시는 노스님이 저는 잘못됐다 얘기를 안 해주는데 잘못될 리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는 별 희한한 현상들이 다 생길 때마다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건 불의 요소다. 그건 바람의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해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 노선인데 입적하셨어요. 입적하셨는데, 그 탱화에다가, 조사 탱화에다가, 판디타 스님, 그 그림도 넣어놨어요. 자비선사에 가면은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 어쨌든, 그럼 어떨 때는 이제 어깨가 왼쪽 어깨가 통증이 있어서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변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 같이 뭔가 이렇게 이 줄이 끊어지다 뚝 하고 끊어지다 타닥 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니만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표현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터뷰할 때 막힌 혈관이 탁 터지면서 통증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노선님이 이렇게 딱 적다가 연패를 탁 놓고 나한테 딱 질문을 해. 스님은 혈관을 보셨습니까? 너무 아니, 혈관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추측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뭐가 톡 하더니 탁 터지면서, 뭐가 끈이 떨어진 김에 탁 터지면서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은 혈관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이파사나에는 혈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개념이다. 혈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벌써 혈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개념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이 추상적인 거예요. 혈관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수술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파사나에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딱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무답 하듯이, 제가 기억하는 그런 아주 그때 재밌었어요. 자, 봅시다. 무엇이 그 여섯인가? 비구들이에요. 여기 비유가 마음을 절제해야 할 때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을 분발해야 할 때 마음을 분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수순간 도와 가로 기울고, 열반을 즐거워한다. 비구들이여, 이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위없는 천령함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런 거죠. 내가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죠. 평온하게 해야 할 때는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하는 말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멈추고 싶을 때는 딱 이렇게 고정시킬 때는 멈출 수가 있다. 수행하다 보면. 이런 거는 뭔가 하면 마음이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딱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도와 가로 마음을 기울이고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마음의 문제는 마음이 조절이 가능하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위없는 천량함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에도 보면은 천량불변자재란 말을 써요. 마음의 본성이 천량해서 바뀌지 않고 자제한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마음이. 근데 천량이라 하는 말, 여기서 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맞네요. 예. 근데 오염원들이, 방해들이 깔아앉는 상태를 천량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알만하네요. 결국 그 대성기신론에만은 천량하면 번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것은 천량함을 다루는 경이라고 알아야 한다. 예. 그러나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능숙함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수행할 때가 아니다. 자, 여기 보면 구성 요소 편안함이라 하는 게 뭡니까? 경안각지에, 7각지 중에 하나가 경안각지가 있습니다. 경안각지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깨달음의 요소,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수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의 주석에서 이미 설했다.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7각지가 있는데 7가지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능숙함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이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수행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편안함이 뭘까? 하는 거죠. 네. 느슨해질 때는 그렇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 이상은 청전도론의 인용을 있는, 이때까지 청전도론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했네요. 비구들이요, 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밥벼, 보리, 녹두, 완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거는 비유를 하네요.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주할 것이다. 이것은 밥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논벼 하는 거는 지금 보자. 6월달, 7월달에 가면 벼가 익어갈 건데, 그죠? 그 벼를 얘기하면 논벼라 하는 거, 논에 있는 벼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래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살갗이 둘러싸인 게 뭡니까? 여기 자루를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주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파, 염통, 간, 근막, 자라, 혓바, 근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설계, 주름, 즙, 주름, 가래, 즙, 가래네요. 고름, 피, 땅,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고. 이런 3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안에 이 32가지가 마치 여기서 완두콩이니 녹두라든 보리같이 쌓여 있다는 걸, 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와 같이 몸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몸이라는 영역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자, 중요한 말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장 움켜쥐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움켜쥐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면은,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근데, 부산 사람인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내용이 들어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해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런 큰 사무실을 가지고 이쁜 여자를 품에 안고 싶어 한다. 이러면 자기 남편이 욕을 한 거예요. 얘기하죠. 남자가 돈을 많으면은 그 싫단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봐. 큰 사무실이 도대체 뭐냐? 남자 여자를 품고 싶어 한다 하는데 이해를 했는데, 큰 사무실을 가지고 싶다는 게 뭐냐? 이러니까. 국회의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자기 남편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보살님은, 그 남편은 그렇다고 보살님 뭘 좋아합니까? 이러니까. 저는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게 전부 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이쁜 여자를 품에 안고 싶다 하는 거는, 이건 탐욕이거든요. 얘기하죠. 움켜쥐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큰 사무실을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명예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붙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바탕이 뭐냐, 이게 바탕이 재산, 돈입니다. 얘기하는. 근데 그 보살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세속에서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명예, 재산, 이 다 있는 거죠. 탐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도 들어가 있고, 좋은 옷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거 붙들고 있는데, 용치지고 있는데, 이거 놓아한다, 이거죠. 왜 놓게 될까? 내 몸을 관찰해 보니까, 푸대자루에 이렇게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런 게 가득 차 있듯이, 흑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창자라는 이런 것들, 머리털 이런 것이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이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이는 부정관이에요. 더럽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이 몸을 갖고 명예를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이 탐욕을 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내용은 그런 거죠. 붙들고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 붙들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자루라는 것은 아래 위에 두 곳의 구멍이 있는 자루를 말한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여러 종류를 말한다. 아래 위에 주둥이 뭡니까? 위에는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이 있잖아요. 아래는 똥구멍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도 막히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 푸대자루에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비유를 적용해 보자면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은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자루 같다. 머리털 등의 32가지는 여러 가지 곡식이 섞여서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눈 밝은 사람과 같다. 수행자에게 32가지 몸의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자루를 풀어서 여러 가지 곡물들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때와 같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32가지 몸의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날 때, 자루를 풀어서 여러 가지 곡물들이 그 사람이 드러날 때와 같다 이랬죠. 그렇잖아요. 자루를 펼쳐놓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듯이 수행자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뭐 심장에 배, 간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손톱, 발톱, 머리털 이래 있듯이 똥, 오줌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몸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것이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런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콧방이 팡팡 낄 거야. 즐겁고 행복한데 무슨 그런 더러운 걸 얘기하느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 늘 뭡니까?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잖아요. 무술을 촥 받아 넘기고 그렇죠? 얘기하자면 향수를 촥 불어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하루에 2차례 이상 이게 샤워도 하고 목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굉장히 깨끗한 걸 중요시해요. 그래서 요즘은 더 깨끗하게 하잖아요. 얼굴도 깨끗하게 전 다 빼버리고, 성형수술 쫙 하고, 옷을 쫙 빼입고.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는 이 16가지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다는 거죠. 16가지 장애. 보면 머리를 기르면은 기름도 발라야 되고 손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이도 생기고 또 치장을 하고 뭐 이렇게 쫙 16가지가 있더라고. 그 다음 옷에 대해서도 얘기해. 이 왜 항상 가사를 입느냐니까. 세속의 옷은 전부 다 오용락을 바탕으로 하는 옷이다. 오용락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보면은 멋지게 차려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건 전부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망을. 그래서 이 황색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는 거는 세소의 그런 오용락이라든지 그런 장애에 되는 것을 딱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황색 가사의 머리를 깎는다는 거지. 출가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내용도 이제 그런 거죠. 비슷한 거죠. 몸의 32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부정관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182페이지. 이와 같이 안으로는 등은 이와 같이 머리털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서 때때로 자신의 몸이나 때로는 남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외에는 앞서 설명한 방법 같다. 단지 여기서는 32가지 형태를 파악하는 마음챙김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예, 마음챙이, 그러니까 32가지 형태를 파악하는 샤티하는 거죠. 샤티하는 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는 거죠. 이렇게 구문 분석하여 아랑까지 인도하는 출구를 알아야 한다. 나머지는 앞서 설한 것과 같다. 이 마음 챙김하는 거, 알아차림하는 것이, 샤태하는 것이 왜 괴로움이 진리냐, 고성지에 왜 속하느냐 하면 이유는 분명해요.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진체는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은 괴로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가지 근본 물질. 자, 앞에는 이때까지 부정관을 32가지는 부정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매를 얻는 방법, 사마타 수행이라면은 4가지 근본 물질을 얘기하는 이때부터는 이파사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근본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몸을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저는 땅의 요소라는 흙의 요소라고 저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비구들이요.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았어. 각을 뜬 다음 큰 길 4글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자, 여기에 이제 우선 얘기를 좀 해보죠. 흙의 요소, 땅의 요소라 하는 건 단단한 부분이에요. 피부, 뼈,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내 장기 같은 건 전부 다 흙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라 하는 체액을 얘기합니다. 피, 침, 오줌 같은 거. 그 다음 불의 요소는 체온을 얘기합니다. 체온. 차고 더운 것. 차고 더운 건 전부 다 불의 요소였을 거예요. 그 다음 바람 요소는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말을 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바람 요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건 에너지죠. 그래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은 오욕이 넘치는 사람이고요. 오욕이 넘치는 사람은 기운이 있는 사람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솜씨 좋은 백정과 그 조수가 소를 이제 잡아 각을 뜬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수행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을 뜬 다음 큰 길 4글에 이를 버려놓고 앉아있는 것 같다. 4글에 버려놓고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건 뭘까? 예. 여러분들은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분해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딱 펼쳐놓고 판매를 할 때 뭘 팔까요? 소를 팔까요? 고기를 팔까요? 뭘 팔죠? 고기를 팔죠. 소는 어디 가버렸어요? 결국 소락하는 것은 개념이 지나지 않는데, 몸이락하는 것은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소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정은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락하는 건 뭐겠어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몸을 다 이렇게 해부해 보면 흙, 물, 불, 바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야. 그게 진실이다 이게야. 몸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개념에서 벗어나라. 다른 말은 이름에서 벗어나. 소라락하는 이름에서 벗어나듯이 어떤 뭘 벗어나야 돼? 몸이락하는 이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버린 거는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의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 4대 요소의 현상도 벗어나야 돼요. 그걸 무상고 무화로 관찰하면은 4대 요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점점 몸에서, 그 다음에 몸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4대에서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갑니까? 삼법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열반으로 가는 거죠. 몸을 통해서 열반을 얻는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자, 근데 이게 흙의 요소는 몸에서 수행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단단한 것, 거친 것, 가벼운 것, 부드러운 것. 이거는 바로 흙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불의 요소는 몸에 차가운 게 나타나거나 따뜻함을 얘기합니다. 바람의 요소는 밀고 당기고 하거나 통증이라든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이제 관찰하면은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져요. 이 이바사는 문제 더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야, 이 책 진짜 멋진 책이네. 또 질문 없어요? 저기 뭐 이해는 됩니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그렇죠. 그럼 자꾸 반복해 듣다 보면 네. 이해가 오면 하나만 이해하더라도 다음에 2개, 3개 이해가 계속 올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논서에 대한 것은 용어가 어렵잖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용어를 쓰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이건 이걸 얘기하구나 저걸 얘기하면 이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밌어집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